안녕하세요. 수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세화입니다. 오늘은 수의 성형외과에서 어떤 마취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국소 마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바르는 마취 크림이라든지 치과에서 하는 충치 치료 시에 맞는 이제 간단한 주사, 수술 범위가 좁고 범위가 넓지 않을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흔히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면 마취. 이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진정화 마취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주사약을 써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수술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민석 원장님 하시는 눈, 코, 그리고 이제 얼굴 안면 거상 수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 마취인데요. 마취과 전문의가 가장 깊게 관여하는 난이도가 높은 마취입니다. 환자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반사, 움직임, 호흡까지 모두 억제하고 조절을 합니다. 진정제 외에도 근이완제라는 약물을 이용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호흡 보조 수단으로 인공호흡기를 쓰기 위해서 기관 삭관을 하거나 후드 마스크의 일종인 아이젤을 사용하는데 박지훈 원장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환자가 전신 마취를 합니다.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는 환자가 느끼기에는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전 수술 병력 청취를 해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은 환자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깨보니 다 끝나 있었던 거죠. 상주란 그 병원에 소속되어 있고 항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병원에서 수술하는 모든 환자를 파악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술 전에 환자 평가를 비롯한 전 처치와 준비, 수술 중 마취는 물론이고 수술 후 회복 과정과 경과까지 마취와 통증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전담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상주가 아니면 이 과정을 한 사람이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겨도 빠르게 대처하는 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수술 전 위장관을 비우기 위해서 입으로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물, 껌, 담배, 사탕도 안 되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취 약제가 투여되거나 수술 중 시행되는 술기 과정이 부역,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참거나 넘어오더라도 뒤로 다시 넘어가지 않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걸 참기가 힘들고 구토 반사가 일어나면 위장의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폐가 위산에 손상되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아예 막혀 폐쇄가 되어버리면 최악엔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면 마취도 금식을 잘 지켜야 하지만 전신 마취 경우에는 근이완제 사용으로 더 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8시간 금식을 꼭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형외과에서 좀 더 많이 있는 경우일 텐데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히 가슴 수술의 경우 체중 감량을 하면서 체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화를 지연시키는 약물, 최근에는 위고비를 맞고 계신 분들 문의가 자주 오는데요. 이 경우엔 미리 의료진과 의논을 하셔서 중단 기간을 충분히 갖거나 금식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수술 중 마취가 깨냐 깨지 않느냐는 사실 환자가 수술 중에 대한 기억이 이제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면 마취에서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고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는 시작하는지 끝났는지도 모르고 진행되고 정신 차려보니 병실에 와 있었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수면 마취는 환자가 자바로흡을 해야 하는데 마취 심도가 깊어지면 호흡 저하가 올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얕게 재우는 경우도 있죠.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환자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일부러 환자를 깨우기도 합니다. 가끔 겁이 너무 많아 무섭다고 저에게 특별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마취가 좀 깨어있어도 대부분은 국소 마취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많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수술 중인 상황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자면서 할 수 있냐고 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마취 깨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끝나고 숙취 같은 증상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마취약제가 많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건 처음 개원을 할 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소규모 병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마취를 하고 싶었거든요. 1:1 마취 시스템이죠. 한 환자의 병원에서의 모든 과정을 제가 관여하는 마취입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간의 팀워크, 오랜 기간 서로 일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술하는가, 어떻게 마취하는가, 규모가 크지 않을 때 가능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병원 내 동선도 이제 제 원장실에서 모든 수술실에 서너 걸음에 닿게, 회복실은 10걸음 안에 닿게 짰고, 센트럴 모니터 시스템이나 CCTV도 당연히 갖춰져 있죠. 다양한 응급 약물들, 한때 많이 문의받았던 악성 고열증에 대한 단트롤렌, 근위환제에 대한 역전제 슈가마덱스, 기타 응급 처치 약물이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장비, 제세동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2012년도부터 해서 이제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앞에 10년 정도는 수많은 원장님들 계시고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을 다 하는 소위 대형 병원들이었고, 최근 5년은 주로 가슴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근무했었어요. 확실히 전문화된 좁은 영역에서 같은 상황들을 반복해서 보는 것들이 경험을 쌓는 데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성형외과에서 마취과 의사의 에피소드라는 거는 아무래도 예상할 수 없는 응급 상황들, 마취 후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틱 쇼크로 환자를 상급 병원에 이송했던 일, 악성 고열증 환자 처치 후 이송, 이런 것들인데 잘 마무리가 되고 환자분들도 쾌차하셔서 좋게 끝났지만 다시 겪고 싶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마취 시작부터 수술 중, 그리고 환자분 깨서 실하실 때까지 제가 항상 그 자리에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취에 대한 고민은 마취과 전문의에게 맡겨두시고 편한 마음으로 수술하러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화 원장이었습니다.